잠깐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귀 기울여 들으세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특별한 활력이 사라졌나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나요? 이 모든 문제가 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한 가지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는 72살 어르신이 활력을 되찾은 놀라운 비결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으로 부산에 사시는 한상철 어르신은 20년 만에 부부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10,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의사들 중에도 10%도 안 된다는 것.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난달 저희 클리닉에 오신 72살 최민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65까지는 부부 생활도 원활했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부부 관계도 거의 없어졌어요. 밤에는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하고 이게 다 나이 탓인가요? 앞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저는 최민수 할아버지께 몇 가지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부부관계나 성적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시며 나이도 들었고 옛날에 들은 말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많이 하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최민수 할아버지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성적 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립선 건강과 활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의 성적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횟수라고 해요. 최민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그런데 제 나이에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니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놀랍게도 전립선은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기관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통한 전립선액 배출은 전립선 내 노폐물 제거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성적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전립선 문제 발생률이 50%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가 관리도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자위를 통한 전립선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민수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건강을 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으셨어요. 저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전립선 문제로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성적 활동을 오래 중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액이 장기간 배출되지 않으면 우열이 생기고 이것이 염증과 비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통해 더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3개월 후 최민수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원장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아내와 상의해서 부부관계 횟수를 늘렸고, 때로는 혼자서도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몸이 점점 적응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소변 줄기도 훨씬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그 특별한 활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내도 놀라워하고 있어요. 최민수 할아버지의 아내분도 진료실에 함께 오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자주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 효과가 있나 봐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활기차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우리 부부 관계도 다시 행복해졌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왜 이런 간단한 습관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 비밀은 바로 호르몬 균형에 있습니다. 성적 활동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적 활력뿐만 아니라 근육량, 뼈 건강, 에너지 수준, 심지어 기분과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지만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이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정재호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70살 이상 남성도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면 50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적 활동은 단순히 전립선과 호르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성적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5%나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활동은 일종의 유산소 운동이기도 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죠. 또한 성적 활동 중에는 엔돌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이동준 어르신은 73세 심장 문제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다양한 검사 후 의외의 처방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심장 전문의가 저한테 성생활 패턴을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의아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규칙적인 성생활이 심장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내와 의논한 후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부관계를 갖기 시작했는데 6달 후 검사에서 혈압도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했으니까 그것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몸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 성적 활동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횟수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꼭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위를 통한 관리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명수 어르신은 75세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지내셨는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건강도 그렇고, 인생의 즐거움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 강좌에서 들은 이야기가 저를 바꿨어요. 나이 든 남성도 규칙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위를 통해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삶에 활력이 돌아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신 의학 연구들은 노년기 성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야마모토 교수는 성적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적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특히 아연, 셀레늄,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굴, 호박씨, 견과류,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성적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넷째, 배우자와의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욕구와 방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기부전이나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호 어르신은 78배 비뇨의학과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오기 전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문제로 병원에 가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건강한 성생활은 100살까지도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6개월 만에 부부관계를 회복했어요. 30년 만에 아내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립선 건강과 성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이니 꼭 챙겨 드세요. 첫째,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의 보물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암 예방과 전립선 건강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익혀서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답니다. 둘째,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아연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 정도의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등, 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넷째,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한두 쪽의 마늘을 식사에 추가하세요. 다섯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 건강과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과 성적 활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 외에도 전립선 건강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항문과 성기 사이의 근육층으로 이 근육의 건강은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현우 어르신은 70살에 요실금과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셨는데 골반저 근육 운동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운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골반저 근육 운동을 했더니 2달 만에 소변 조절 능력이 크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기능도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골반저 근육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느낌이에요. 둘째, 5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 10초 동안 이완합니다. 셋째,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하루에 3세트를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식사 전후에도, 심지어 운전 중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골반저 근육 운동을 성적 활동 중에도 적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사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적 반응이 젊었을 때와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발기가 되기까지 더 많은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생각만으로 반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변화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둘째, 발기의 강도가 젊었을 때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만족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성적 흥분에서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세요. 더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넷째, 사정 후 회복 시간 불응기 길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몇 분이면 충분했지만 노년기에는 몇 시간 또는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활용해 더 깊은 친밀감과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과 아내분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셨대요. 젊었을 땐 빨리 끝내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았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관계가 됐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의 변화가 나 때문인가 싶어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죠. 오히려 더 많은 대화와 스킨십을 나누게 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보다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적 활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 친밀감, 스킨십, 대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방식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만족감과 행복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갑작스럽게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청주에 사시는 임성민 어르신은 70살에 갑자기 발기부전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초기 당뇨병을 발견했대요. 임성민 어르신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권하셔서 받아보니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았어요. 초기 당뇨였던 거죠.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했고 당뇨약도 복용했어요. 석 달 지나니 혈당도 안정되고 놀랍게도 성기능도 점차 회복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발기부전은 혈관 문제이고 혈관 문제는 전신 건강의 신호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성기능 문제 덕분에 더 큰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 셈이죠. 맞습니다. 성기능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어볼까요? 첫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까지도 성적 욕구는 유지됩니다. 강도나 빈도는 변할 수 있지만 성적 욕구 자체는 건강한 노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오해, 노년기 성생활은 건강에 부담을 준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성생활은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 약물이나 보조제 없이는 노년기 성생활이 불가능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성기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성적 활동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적 건강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로 인정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성적 욕구와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연령 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 노년기에는 성병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실제로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성병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안전한 성생활은 중요합니다. 이런 오해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불필요하게 억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학이 증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오해들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강영호 어르신은 82살에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대요. 강영호 어르신 아내와 사별하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노인 대학에서 지금의 동반자를 만났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 인연이 가능할까 고민했어요. 특히 성적으로도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갔어요. 성관계도 중요하지만 손잡고 같이 산책하는 것, 안아주는 것, 함께 영화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친밀감을 나누는 방법이더라고요.
지금은 예순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젊었을 때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덜 행복하거나 덜 만족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연결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활동이 꼭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자위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위는 전립선 건강, 수면의 질, 스트레스 감소, 면역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파트너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법이 될 수 있죠. 대구에 사시는 백승호 어르신은 76세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자위를 시작하신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셨대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자위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소변 문제가 확실히 나아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소변 줄기도 강해졌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건강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자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특히 파트너가 없거나 파트너가 있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관리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 성적 활력의 중요성과 그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건강, 심장 건강, 호르몬 균형, 정신 건강.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연관성들이 많았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부부 또는 파트너와의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성적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몸과 욕구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변화에 함께 적응하기 위해서는 열린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정동훈 어르신 부부는 40년 넘게 해로하고 계신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으셨대요. 젊었을 때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챘는데 나이 들면서 그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성생활에 관해서는 더 그랬죠. 서로 원하는 게 달라졌는데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점점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노년 부부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때 가장 큰 배움이 솔직한 대화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변화와 욕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침묵과 추측으로는 서로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부끄러움을 넘어 솔직하게 소통할 때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킨십의 중요성입니다. 성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손잡기, 포옹, 키스, 마사지 등의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은 아내분이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지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 마사지와 포옹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신대요. 아내가 중풍으로 반신마비가 된 지 5년 됐어요. 물론 부부관계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내 손을 마사지해주고 안아주고 이마에 키스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스킨십이 있어서 우리 부부는 여전히 행복해요. 성관계만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니까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스킨십의 방식은 변할 수 있어도 그 따뜻함과 친밀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성적 만족감의 정의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정서적 연결, 친밀감, 안정감 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때 더 풍요로운 노년의 성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조금 민감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주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노년기 성적 활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식품과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특별한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성적 활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위를 통한 관리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성적 활동은 호르몬 균형, 심장 건강, 정신 건강 등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기능 문제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와 다양한 스킨십이 건강한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자기 관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